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18포인트, 0.15% 하락한 2145.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3% 내린 728.4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채권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글로벌 경기 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제의 상승 동력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래 공포를 안겨주었던 미국 장단기 채권의 금리 다행히 빠르게 정배열되었고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 생각보다는 우려와 달리 조금 견고한 시즌을 보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온 적 있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 글로벌 경기 지표 둔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라는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달이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월가의 한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4분기에 2%대를 기록하던 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에는 0%대로 뚝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계속해서 이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는 월말 월초를 지나면서 지수가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코스피 네. 흐름 조금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번 주 들어서건 뭐 지난주 한번 좀 미국 시장의 여파를 좀 받고 개파락 그다음에 급락을 이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뭐 시장에 기대어서 재미를 보기에는 지수가 이렇게 좀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실 코스닥이 마감을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방어력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사실 코스닥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시장에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금리 역전 현상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무역 갈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미증시가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좀 그 조정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좀 호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뭐 정책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뭐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기술적인 위치로도 그렇고요. 약간은 좀 간당간당한 혹은 좀 아슬아슬한 위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월 달에는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방어력이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될 곳에서 지지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중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그 지지를 나왔었던 이 이평선보다는 그 아래쪽 구간 더 장기 이평선
30선까지 좀 내려가면서 일단 꼬리는 달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꼬리를 단 이 시점으로부터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혹은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여기를 좀 먼저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코스피의 대장주들이 좀 그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좀 기술적으로도 이탈이 되면 안 되는 위치, 돌려야 되는 위치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현 시점에 나와 있는 뭐 재료주를 가지고 좀 빠르게 하루치기 뭐 단기 매매를 많이 접근을 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종목들을 통해서 좀 약간 방어적인 전략들을 같이 좀 세우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저풍 전문가님, 저는 코스피가 살짝 아쉬웠다고 하는 이유가 코스닥이 네. 너무 아쉬워서 그랬거든요. 코스닥 진단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사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네. 장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특히 이제 장 막판까지도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에 포진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제약주들의 분위기들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올라가는 쪽보다 내려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제약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간 구조 조정을 좀 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분식회계 감리가 들어가는 몇몇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떠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악재에 사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저런 종목들이 좀 좋은 구간까지 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또 4월 달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어를 하면서도 기회가 올 때 확 잡아야 된다라고 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웰크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오늘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살았거든요. 이 종목 그러세요? 지금 마스크 관련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과거에 뭐 이제 황사가 불었을 때도 그렇고 네. 예전부터 이제 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중에 좀 약간 좀 오래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오늘 뭐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이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그 웰크론이 뭐 오늘 뭐 더 강력한 이슈가 나왔다던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계속 이 안에서 이제 순환 매매가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계속해서 밀리고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급들이 오히려 더 많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하츠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갖고 이번 주에 뭐 파세코라는 기업도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순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웰크론은 이제 마스크 외에도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 출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아하니까 시장이 좀 많이 그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새로운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화장품과 관련돼서 뭐 이제 영능 뭐 그 대봉 LS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뭐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한다던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니까 자연환경이라는 종목도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은 또 반짝반짝거리고 위쪽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미세먼지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를 못한다던가 혹은 뭐 하방 이탈을 조금 더 보여준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쪽 종목들에
종목들에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SN테크라는 종목도 오늘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NX라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 제가 방어적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단타 매매라든가 단기 매매 흐름들을 좀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웰크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좀 단기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 눈에 띄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참 강했습니다. 코엘 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푼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10.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패션이 붙으니까 마치 저의 패션처럼 강한 패션인가 봐요. 일단 이제 종목이 원래 갖고 있던 사업 영역에서 신사업을 하게 되면서 좀 좋았던 모습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뭐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쪽 말고도 다른 쪽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코엘 패션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소차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를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가 또 약간 밀리니까 같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 차트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코스맥스랑 같이 손을 잡고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였는데 이제야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실적이 이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역시도 오늘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요거랑 좀 엮어가지고 볼만한 어떤 화장품주들이 있죠. 중국 소비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저는 꾸준히 랠리를 좀 펼칠 것 같아서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은 미세먼지 쪽이 관심이 좀 많지만 그쪽도 저는 좀 좋은 종목이라 생각돼서 오늘 코엘 패션 관심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KPM테크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1,650원 설정해 주셨는데 단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13.10%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대단해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목표가 1,650원인데 오늘 최고가 1,640원이었어요. 네, 딱 10원 차이로 네, 도달 네.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500원 차이로 체결 못한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저주도 아니고 아쉬운 좀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KPM테크 매매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 오신 분들께 단순히 뭐 종목만 받고 나가시기보다는 전략을 좀 먼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분석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점심때 오늘 이제 1시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아직까지 제가 원했던 목표가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다음번 1,650원을 돌파할 때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 종목도 참고로 바닥에서 한 3배 정도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그 미세먼지주를 찾으신다면은 저는 KPM테크 지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까지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내일장에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으면 그때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어떡할까요? 일단 미세먼지 이슈가 저는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내일 만약에 목표가 도달한다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 제 방송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짜증이 나 계시나 봐요.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시장 방어주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뭐 소개드렸던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제 좀 뭐 단기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시장에 좀 방어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지수가 이제 막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좀 묵직하게 자기 그 일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방어주 성격의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부터 시장의 뭐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뭐 의식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특징주로 나왔던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뭐 그런 성격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종목이라던가 혹은 뭐 혹은 뭐 이제 뭐 음식업 관련된 뭐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 방어와 함께 지금 그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사실 뭐 시장과 무관한 흐름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무관한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뭐 지수가 계속해서 처지고 다른 종목들이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강세와 오늘의 양봉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테마 쪽이 아니고 시장 방어적인 그다음에 강력하게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방어주들 뭐 대표적으로 이 닦을 때 샴푸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의식주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혹시 오늘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좀 뭐 먹는 것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만 봤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딱히 이제 뭐 샴푸라든가 뭐 그런 생활 필수품 맞아요. 쪽은 뭐 딱히 이제 좀 보지는 않았고요. 왜냐면은 지금은 마스크 관련된 그쪽에서는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미세먼지로 엮여서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이제 뭐 코엘 패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좀 같이 의 쪽으로 이제 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 뭐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먹는 쪽으로 좀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 그러니까 먹는 건데 새로운 먹는 것 쪽으로 또 간 건가요? 네, 뭐 너무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좀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이 기업이 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평가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해마다 뭐 늘어나는 매출이라던가 뭐 이런 실적의 호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규모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좀 뭐 관심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테마주들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단기 매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
종목들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좀 뭐 그렇게 한 방에 큰 흐름들보다는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금은 또 바닥권에서 기간에 이제 순매수가 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차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종목들이 날개를 달고 또 빠르게 올라가겠죠.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타이밍,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차트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선택을 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화면에 보니까 국순당도 보이고 화이트 진로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거 약간 술 관련된 것도 경기 방어주에 또 들어가나 싶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폰 전문가님 추리를 좀 해주세요. 먹는 거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종목이래요. 일단 이제 몇 종목이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과연 이걸 가져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음식 하실 때 우리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네. 그 브랜드가 이제 이 회사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회사가 사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또 보시면은 여기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대상도 보시면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가 결코 이 종목을 그 누구도 고평가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혹시 가져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얘는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종목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음식료 중에는 뭐 패스트푸드, 해마루푸드 같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저점에서 거의 움직임 자체가 많이 크지 않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 가져올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 쪽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패턴이라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세 번째 힌트를 좀 듣고 나서야 좀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요. 대상은 지금 기관의 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마루푸드 서비스도 혹시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한번 보도록 네네. 하죠. 지금 여기 이제 수급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누적 누가 제일 많이 샀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겠죠. 보면은 해마루푸드 서비스는 얼마 전까지 개인들이 많이 사시다가 지금은 다 나가졌어요. 네. 그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투신, 금융투자, 보험 뭐 골고루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매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해마루푸드 역시도 기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대상 그리고 해마루푸드 서비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다시 세 번째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혹시 이 종목, 이 기업의 그 대표님이 네. 그 효자신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네, 제가 일단은 네. 이 기업을 아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제가 세 번째 힌트를 좀 드렸을 때 그냥 웃으시면서 맞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를 뭐 영어로 한번 해보시고 한다면은 뭐 대충 뭐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치킨을 좀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또 이 기업이 여기서 뭐 이제 치킨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지금 평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를 가면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가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매장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집 그 간편식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건강푸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포장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또 이제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신사업처와 그다음에 뭐 성공적인 그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내용 자체가 좋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테마로서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업 자체가 많이 좀 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기간의 수급들과 그다음에 차트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쯤에서 햄버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면 혹시 요거 네. 딱 맞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햄버거를 한 입 먹는 순간 네. 엄마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게다가 또 거기에 이렇게 팩으로 네. 삼계탕까지 네네. 네, 팔더라고요. 그거 집에서 끓여 먹는데 또 엄마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삼계탕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게 맞을까 싶은데 저풍전문가님 저랑 마음이 터치되셨나요? 저는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잘 먹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라고 하니까 그냥 마미손밖에 생각이 나질 않고요. 좀 더 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한번 볼까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 힌트를 들으시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 해마루 푸드 하면서 눈웃음 보내주셨고 정다운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안에 계속 힌트를 드리려고요. 이 안에 지금 정답자가 계실까요? 마음이 터치되셨나요? 네, 뭐 거의 제가 세 번째 힌트에서 거의 뭐 정답을 던져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그 기업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 엄마 못 본 지 한 2, 3주 됐는데 이번 주말에 네. 꼭 엄마를 만나서 요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나저나 적풍 전문가님. 네. 오늘 이번 주 내내 저랑 만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월화수. 맞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워낙에 또 요즘 수익률이 좋으시니까. 네. 네, 그럼 첫 번째 힌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4월부터 뭔가 TF가 출범이 된다라는 건데 인구 정책, 뭐 저출산 때문인가요? 네, 요즘에 안 그래도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1월 달에 그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매년 2015년도부터 16, 17, 18, 19년도까지 1월 달에 통계를 좀 내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출생아 수가 3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2015년 기준으로 4만 명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불과 5년 사이에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 출생아 수는 나라의 경쟁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좀 비상사태임을 선언을 하고 또 그동안에 정책을 많이 폈었지만은 사실 실패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게? 네, 역대 맞아요. 정부에서도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가장 성과를 못 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현재 정부에서 우리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밝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저는 정부 정책주 중에 한 가지라 생각하고요. 저출산 요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좋지만 안전하게 거래하시려면은 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테마를 보는 게 저는 생각돼서 오늘은 저출산 테마 중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사실 미혼이어서 저출산 테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네네. 과연 어떤 테마들이 또 있고 그 안에 어떤 세무 테마가 있는지 더욱더 궁금한데요. 한번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 봐요. 이 정부가 또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육아용품 같은 것들도 아, 있고요. 네,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두 번째 힌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어제 KPM테크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포커스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원래 좋았던 기업들은 살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제 KPM테크 같은 경우는 만년 적자 회사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최근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실적 시즌 끝났고 상패 위기 넘어갔고 이제는 뭐 재무적인 상태는 문제가 없으니까 갈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었는데요. 잠깐 화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재무 상태인데요. 이게 어제 드렸던 KPM테크의 이제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어때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근데 이제 2018년도 갑자기 이제 2018년도 말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영업이익이 이제 살아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 마찬가지로 실적이 그동안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 플러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현재 주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다가 실적은 지금은 좋진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 너무 재무 상태가 훌륭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추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유아용품 관련된 테마가 하나 있다고 하고 또 생각나는 테마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저출산 관련된 테마라고 한다면은 뭐 유아용품이라던가 혹은 뭐 아이들 혹은 뭐 이제 뭐 기저귀 뭐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나오네요. 부각을 좀 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같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 안에도 뭐 충분히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결혼을 하고 한다면은 저는 뭐 아기를 적어도 한 10명은 낳고 싶은 그런 기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출산 문제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되고 좀 많이 좋아졌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서 뭐 유아용품 관련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그 선거 시즌이 온다고 하면은 정책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그 많은 뭐 후보자들이 좀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이게 약간 좀 정책 수혜주 느낌으로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예측했던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좀 본다고 하면은 사실 아가방 컴퍼니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좀 탈피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보령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저출산 관련된 이제 정책주로 같이 이제 좀 그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인데 오늘 그 보령메디앙스라는 종목을 보니까 사실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반적인 영업이익은 사실 뭐 그 2017년도 대비해서 좀 좋지 않게 그렇게 나왔는데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3분기에서 이제 4분기를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좀 분기별 그런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보니까 4분기에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과 좀 증가율을 좀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수혜를 좀 받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간은 좀 묵직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화장품 관련된 말씀을 좀 종목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좀 보였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같이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10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최근
근데 미세먼지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면은 어떤 뜻일까요? 그게 요즘 이제 미세먼지 네. 관련주들이 워낙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맞아요. 가지니까 이것도 관련주 저것도 관련주 막 그런 음.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엮여서 시세가 조금 한번 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좀 출발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거래하시던 종목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면서 추가로 저출산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와 우리 어린이들과의 우리 그 연결고리 찾아본다면 아까 전에 다비드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어떤 뭐 유아용 화장품 같은 것들 피부 관련해서 될 수 있겠고 뭐 어린이들 호흡기 관련해서 유아용 마스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호흡기 이제 이쪽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힌트 드렸었던 실적이 지금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은 여기에 한번 기준을 잡고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세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네오팜 이렇게 있거든요. 네.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추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갑자기 또 하나 떠오르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저출산 정책을 같이 받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미세먼지 테마까지 같이 받는다고 하면은 좀 종목이 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토피 화장품으로 이제 그 저출산 관련된 흐름들을 좀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화장품주들이 뭐 이제 뭐 미세먼지 방어 이쪽으로 이제 테마를 만들면서 좀 하나하나씩 미세먼지 테마를 좀 씌워가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좀 하나 핫하게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뭐 유아용 그다음에 성인용 뭐 기저귀 요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뭐 저출산 혹은 뭐 고령화 정책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마스크로 인해서 뭐 요즘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와서 과연 이 종목도 좀 포함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같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오팜과 모나리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열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보령 메디앙스 보이고 모나리자도 방금 왔고요. 제로투세븐요 라면서도 왔고 쿠첸 그리고 쿠첸 많이 보이네요. 쿠첸 그다음에 모나리자도 많이 왔고요. 보령 메디앙스도 골고루 왔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이 안에 혹시 정답자 보이시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힌트 더 주시겠어요? 일단 정답자는 계십니다. 네, 계시는데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힌트는 없고. 네, 추가적인 힌트는 아시죠? 공개 방송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보통 이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사실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오늘 드린 세 가지 힌트가 전부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단순히 다음 달에 정부에서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저출산이라는 재료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육아용품 같은 것들이 뭐 중국 같은 데서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쪽에도 이제 연결된 테마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제 종목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맞추셔가지고 혹은 공개 방송에서 들으셔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해주셔가지고 우리 적풍 전문가님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 다비드 전문가님 커피 사주시기로 하시고 도망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커피 한잔 하시고 힘차게 온라인 무료 방송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다둥이 아버지가 되실 분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좀 세워주세요. 아, 네. 굉장히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시는데 저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그 문자 흐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맞추시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는 다비드 맘스터치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뭐 해마로푸드 시스템이라고 보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은 지금 뭐 매장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맘스터치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싸먹는 피자라던가 뭐 다른 그런 제품들도 그런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또 맘스터치가 좀 압도적으로 실적과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끌어당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해마로푸드 서비스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2017년도 10월달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질 때는 같이 좀 조정들이 나왔다가 이번 시장의 하락세에 맞춰서는 오히려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바닥권에서 1월 달부터 들어왔었던 이런 기간의 꾸준한 매수세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타고 첫 번째 저점은 여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은 이런 자리에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점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장기 평선으로 혹은 매물대로 잡을 수 있는 위쪽에 저항대는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해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런 소규모 매물대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상방 구간대가 이제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좀 많이 좋아라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저항대가 이제 지금 60주선, 그러니까 주황색 선을 보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갖다 붙이는데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저항대로 잡았던 부분들을 이제는 뭐 지지대로 잡으면서 새로 이제 위쪽으로 주가를 좀 레벨업 시키는 그런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을 앞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가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느냐 뭐 이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는 내일 뭐 시초가 매수로 이제 안내가 나갈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시초가 매수를 하시든 아래쪽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담아가면서 적어도 저는 한 2,550원 선 뭐 여기까지는 뭐 11일 평선까지는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2,450원 선으로 좀 짧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나는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2,35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위쪽으로 목표를 할 때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3,000원대가 그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한 15% 정도의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3,000원 매물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좀 목표로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단기간 안에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뭐 AS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해마로푸드 서비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 2,4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히든 종목도 참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 방송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종목을 드렸을 때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뭐 너무 빨리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기다리고 수익을 드릴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단 정부의 정책이 4월 달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3월 이틀밖에 안 남았죠. 내일하고 이제 모레면 바로 또 다음 주부터 4월이 되는데 다음 달부터 주목을 많이 받을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이 되면은 뭐 1분기 실적도 나오고 정부 정책에서 그동안에 새롭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쪽으로 어떤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세먼지가 단순히 지금 뭐 날씨가 나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정부에서 뭐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매일같이 쏟아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에 드렸던 로보스타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가 왜 올라갔을까요? 말 그대로 정부가 그냥 로봇 산업들 뭐 좋다 이게 아니라 투자하겠다.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로 우리는 투자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출산 테마 이쪽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오늘 그 종목들 중에서 정말 많잖아요.
많고 많은 저출산 테마 중에서 제가 꼽은 딱 한 종목을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을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좀 기대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싸리 뭐 시장에 좀 회피를 해서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던가 혹은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금의 뭐 찍을 만한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테마가 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당일날 그다음에 당일날 수급이 잘 들어오고 당일날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좀 같이 여러 번 병행을 하는 그다음에 위아래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당장에서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한번 좀 아슬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 지금 해외에서 종목 지수들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액션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들을 좀 잘 기다리되 우리가 이제 오히려 좀 저가 매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미리 좀 선정을 해둔다던가 그다음에 오히려 좀 더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뭐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무난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항상 저는 재무 상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3월 달은 정말 여러분들께 상당 폐지만은 피하자고 네, 부탁을 맞아요.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거나 재무 상태가 안 좋았던 기업들이 뭐 수십 개 종목들이 발생을 했죠. 거래 정지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정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1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에 작년 연간 실적 잘 나왔고 또 올해 1분기 실적까지 잘 나온 기업들은 정말 실적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랠리가 조만간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무 상태 살펴보시는 거는 투자자들이 정말 필수 요건이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저는 확인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주, 남북 경협주, 뭐 자동차주 이런 것들 보시면은 주가가 연초에는 잘 갔다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업종들 중에서도 이번 상장 폐지를 잘 무사히 넘긴 종목들의 경우는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바닥을 다지는 다수의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팔고 나서 한 다음 주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기다림도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그 빠르게 올라가서 못 잡았다고 한 사람이 저잖아요. 네. KP엔테크. 오늘 종목도 혹시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라서 내일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세먼지는 뭐 내일도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 미세먼지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종들은 물론 좋지만 어쨌든 그 상승폭이나 그런 어떤 뭐 파괴력을 봤을 때는 미세먼지 쪽이 제일 강하죠.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까지 엮여져 있다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종목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달에 메인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한 주 먼저 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종목들 공개 방송 여러분들 아깝지 않게 시간 아깝지 않게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이 종목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을 원하신다면 공개 방송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